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책은요, 일생일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일생일문이라는 책은요, 최태성이라는 한국사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이분의 책을 역사의 쓸모라는 책으로 처음 접했던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생님의 그 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간이 되고 나서도 정말 빨리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쓸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선물도 해주고 또 아이들한테 직접 사볼 수 있도록 독려도 했던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책 제목이 일생일문이거든요. 단 하나의 인생 동안 물어야 할 단 하나의 질문. 우리의 인생에서 질문을 던져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책 내용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인물도 있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으면 하는, 또 그 이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까지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뷰했던 호랑이를 덫에 가두면이라는 그 책에서도 사실 얘기하려다가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호랑이는 말 그대로 그 책에서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삶도 이야기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책 전체를 꿰뚫고 있었던 것이 바로 키워드가, 저의 생각에는 이야기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삶도 모두가 이야기를 가지고, 저마다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게 그 책의 키워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면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었던 걸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 중에서 인상 깊었던 한 인물, 역사적인 인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그 일화들을 같이 보면서 이 책의 리뷰를 맞춰볼까 합니다. 부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섹션이 있어요. 그러면서 소제목이 거상의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이 거상이라는 김만덕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더니 원래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김만덕이라는 여성으로 그 당시에 거상, 말 그대로 큰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과거에 여성이 거상이 되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근데 이분은 제주도에서 계시면서 그 제주도에서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장사로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의 법이 제주도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것을 막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육지로 돌아와서 이제 제주도의 인구가 줄어가니까 그런 법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분은 이제 거기서 계속 지내셔야 했겠죠. 그러던 와중에 제주도에 먹을 것들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죠. 그때 정부에서 조정해서 쌀을 이제 굉장히 배 5척에 실어서 제주도로 보내옵니다. 근데 이때 태풍이 불어서 그 배들에 실었던 그런 사람들의 식량들이 전부 다 바다로 수장돼 버리죠. 그때 이 김만덕이라는 이 여자분께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육지에 가서, 그 당시 굉장히 먹을 것들을 개인 재산으로 그 제주도민을 다 먹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지만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 사람들은 먹일 그 식량을 자기의 자비로 해서 사옵니다. 그 양이 제주 전체 도민들이 열흘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대요. 뭐 열흘밖에 안 돼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한 개인이 그렇게 한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책들을 쭉 읽을 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한테 와닿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목이 저한테 유달리 와닿았습니다. 부의 비밀은 무엇인가? 뭐 저의 욕심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알고 싶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책을 많이 찾아보지만 물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제가 얻은 것은 뭐냐면 역시 부자가 되려면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거라고 내가 움켜쥐면 움켜쥐려고 할수록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일이 나의 재산을, 나의 부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조정의 임금이 이걸 보고 너무 감탄하고 너무나 귀히 여겨서 서울로 이제 그 당시 한양이었죠. 한양으로 불러서 궁으로 입궐도 못하는, 왜냐면 여성이었기 때문에, 또 신분이 또 미천했기 때문에 그랬던 그 여자분을 벼슬을 주고, 그래서 왕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가장 핫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금강산 구경이었대요. 그래서 금강산 구경을 또 이게 풀 코스로 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분이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셔서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그렇게 여생을 마쳤다라는 얘기도 보면서, 물론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그분의 태도, 삶에 대한 그 태도, 야, 정말 배우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저한테는 이 책에서 가장 좀 되게 인상 깊었던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스토리를 그 책에 투영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투영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들을 그 책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어떠한 포인트가 여러분들한테 딱 와닿게 될지도 저도 참 무척이나 궁금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꼭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책 한 권만 하겠다고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 카메라 앞에 서니까요, 영 어색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책을 읽는 대로 영상을 좀 찍어서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이 될 수도 있고, 또 많게는 3번도 될 수 있고, 또는 아주 긴 책, 제가 지금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1000페이지까지는 아닌가? 한 700~8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있거든요. 대략 9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 저 인터넷에서 중고로 구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서 중고로 아주 싼 가격에 잘 구했습니다. 이 책을 이제 일주일에 못 읽을 것 같아요. 네, 일주일 안에는. 그래서 이런 책은 또 혹시 제가 저의 느낌을 남긴다면 이런 거는 이제 좀 한 2주 정도 읽고 남겨야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